그런데 카카오맵에는 여기 스카이브라는 곳을 눌러보면 이런 식으로 연도별로 볼 수 있는 탭이 있어요. 2008년부터 제공을 하는데 2008년을 한번 눌러봤어요. 2008년에는 분묘가 없어요. 2012년을 눌러봤어요. 2012년 유상사진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분묘가 있어요. 지훈님, 오늘은 제가 물건을 설명하겠습니다. 네. 어떤 물건이냐면 저희 회원님 중에 한 분이 이 물건을 골라서 저한테 질문을 하셨어요. 낙찰받아서 공유자에게 다시 되팔겠다. 그러니까 지분 물건이죠. 그런 전략으로 출구 전략을 짜셨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저한테 메일을 보내셨는데 그거에 대한 메일로 답변을 해드리고 또 이런 물건은 좀 잘 보시라고 이렇게 유튜브 우리 구독자님한테도 좀 설명을 해드리고 싶어가지고 제가 물건을 갖고 왔습니다. 2022 타경 6088 물건이고요. 소재지는 충북 단양군 단양읍 천동리에 있는 물건입니다. 용도는 전이고요. 594제곱미터니까 약 180평 정도 되는 지분 토지입니다. 감정가가 3천만 원 정도에서 반 정도 떨어져서 1,500만 원 정도까지 유찰이 됐어요. 딱 저것을 보니까 초보자가 딱 좋아할 만한 금액대야. 그렇죠. 보통은 이 정도 금액이면 대출도 필요 없고 그렇지. 한 1,500만 원 정도의 낙찰 받아가지고 뭐 감정가에 팔면 세금 내고 뭐하고 그러면 한 1,000만 원 정도 남길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부담 없이 입찰할 수 있겠다 이렇게 계산을 하고. 근데 만약에 내가 낙찰을 받는데 이게 처리가 안 돼서 저것을 좀 오래 10년 이상 가지고 있게 되면 내가 저 충북 단양읍에 가가지고 뭐라도 해야 되나? 여기까지는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렇죠. 자, 이렇게 계속 유찰이 되고 있고요. 7월 24일에 한 번 더 진행이 되는데 저는 결론적으로 한 번 더 유찰이 될 것 같습니다. 저런 금액이 2번 떨어지게 되면 보통 절반 가격인데 절반 가격에서 제일 많이 낙찰이 돼. 낙찰 퍼센테이지도 보통 감정가의 한 70%나 75%. 이 정도에서 많이 낙찰이 되는데 지분 경매는 알다시피 출구 전략이 굉장히 중요해. 그렇죠. 근데 가장 낮은 수가 어떤 수냐면 공유자에게 되팔겠다라는 그렇죠. 거죠. 설마 이 전략으로 가져온 건 아니겠지? 그 전략으로 가져왔습니다. 왜냐하면 등기를 보면 그렇게 보여요. 아이, 제가 또 설명을 또 드리겠습니다. 자, 지분 경매라고 나와 있고요. 공유자 우수 매수는 당연히 가능한 거고요. 지상에 구축물도 있고 분묘가 있네요. 그리고 또 일부는 시멘트 길도 포장되어 있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여기가 어디냐면 단양에 이쪽이 소백산 국립공원이에요. 그리고 천동동굴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들어는 봤어. 네, 저도 들어는 봤어요. 가보진 않았지만. 그래서 천동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 이 관광지의 입지인 거죠. 펜션들도 많이 보이고요. 그 중에 이 땅이 경매로 나왔습니다. 이게 두 필지 같지만 아까 말씀드린 시멘트 길이 지나가고 있고요. 한 필지로 이렇게 길게 약간 손잡이 달린 망치 모양인 땅입니다. 자, 이렇게 시멘트 길이 있고요. 소백산이라서 그런지 산세가 예사롭지는 않네요. 산세가 예사롭지도 않겠지만 나는 농사가 잘 될 것 같지도 않아. 옥수수 잔뜩 심어놓은 것 같은데요. 자, 여기 분묘가 있는데 야, 관리가 좀 잘 안 돼 있긴 하다, 그죠? 그렇지. 자, 이렇게 생긴 땅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손잡이처럼 달려있고 위에 망치가 있는 것 같은 그런 땅이고요. 분묘가 한쪽 끝에 있네요. 등기를 보니까 이런 식이에요. 85년에 이 한 땡땡님이 매매를 했고요. 2011년에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신 다음에 여기가 지분이 3이니까 배우자일 거고 나머지는 자식들한테 상속이 됐어요. 그리고 상속이 됐는데 2015년에 이 매매가 이루어졌는데 이 전체 지분이 다 넘어간 게 아니고 15분의 11만 이 김땡땡님한테 넘어간 거예요.
근데 이분 주소를 제가 가려놨는데 이분 주소를 보니까 이 마을에 계신 분이에요. 이 마을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저 사람이 이 물건을 사야 되겠는데?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등기를 보면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는 거죠. 여기가 15분의 11을 샀으니까 나머지 이 두 분 있잖아요. 이 두 분의 지분 중에서 지금 한 분이 경매에 나왔으니까 얘를 이분이 사주겠거니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는데 일단 어떻게 생각하냐면 15분의 11을 6천에 샀으니까 그러면 이 1당 금액은 570만 원 정도에 산 거죠. 그러면 이분은 어떻게 생각을 할 거냐면 이 15분의 1을 자기가 산다고 하더라도 자기가 산 금액을 기준으로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봐야 1,000만 원, 1,100만 원, 이 정도 금액인 거죠. 2015년에 산 금액이. 자, 그럼 아까 우리가 지금 최저가가 1,500이에요. 1,500에 낙찰 받고 이 사람한테 사라 그러면 안 사겠죠? 그것보다도 누군가 낙찰자가 들어올 것 같으면 공유자 우선 매수하면 되지. 그럴 수도 있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총 3분이 지금 현재 공유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분 지분이 지금 경매로 나왔으니까 그러면 다시 내가 이 자리로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3명이 공유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유, 그런데 저 3명이 쉽게 매수에 나설 것 같지가 않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또 차근차근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게 카카오 맵인데요. 카카오 맵인데 저는 카카오 맵도 보고 네이버 지도도 보고 또 가끔 구글 지도도 보고 또는 뭐 경기 지도라든가 또 다양한 지도들을 보는데 카카오 지도에는 또 나름의 기능이 있거든요. 이 분묘 보이시죠? 이 분묘가 지금 현재 포함되어 있다가 나와 있었잖아요. 이게 현재 위성 지도예요. 그런데 카카오 맵에는 여기 스카이브라는 곳을 눌러보면 이런 식으로 연도별로 볼 수 있는 탭이 있어요. 그래서 2008년부터 제공을 하는데 2008년을 한번 눌러봤어요. 2008년에는 분묘가 없어요. 그런데 2009년, 2010년, 2011년에는 위성사진을 제공하지 않고 2012년에는 제공을 하더라고요. 2012년을 눌러봤어요. 2012년 위성사진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분묘가 있어요. 그러면 2012년 전에 누군가가 돌아가신 분이 있다라는 얘기네. 그렇죠. 근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땅이 상속이 언제 됐냐면 2011년에 상속이 됐어요. 이 날짜에 상속이 이루어졌다는 거는 이 날짜에 이분이 돌아가셨다는 거죠. 아. 그러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아까 15분의 11은 김땡땡님이 사신 거고 나머지 2개의 지분이 있는 건데 그 지분권자 중에 한 명이 이 상속자 그리고 그 다른 한 명이 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지분 경매는 협상을 해가지고 사가면 좋겠지만 만약에 협상이 안 됐을 때도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협상이 안 된다라고 하면 그때는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을 해야 돼요. 근데 이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은 원칙이 현물 분할입니다. 그러니까 땅으로 잘라가는 게 원칙이에요. 그러면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낙찰자가 저고 그리고 15분의 11을 갖고 있는 아까 김땡땡씨 그리고 저 분묘 주인인 한땡땡씨 이 세 사람이 공유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소송을 걸면 판사는 현물 분할을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러면 김씨는 15분의 11을 가져가는 거고 그리고 그 한씨는 15분의 2를 가져가는 거고 저도 15분의 2를 가져가겠죠. 당연히 그 한 땡땡씨는 이 분묘가 있는 쪽으로 가져갈 거고 김땡땡씨는 어딜 가져가도 사실 상관없어요. 김땡땡씨는 오히려 잘라가면 더 좋아. 그렇지. 지분을 안 사도 되잖아. 그런데 나는 어디를 가져가도 이득되는 부분이 없어요. 이 지분 경매의 가장 큰 함정이 지분 경매에서 최악으로 현물 분할이 됐을 때도 그 땅이 값어치가 있고 가치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거를 까맣까맣 잊어버리더라고.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이쪽 길 쪽으로 잘라달라고 해라. 그게 쉽게 될까요? 안 되지. 안 돼요. 만약에 내가 원하는 쪽으로 우겨서 협의가 안 되면 뭐 대금 분할로 갈 수 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거 쉽지 않다고 봐요. 무조건 현물 분할로 될 것 같아요.
대금 분할로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투자자는 투자의 그 기간 대비 뽑는 그 수익이라는 게 있는 건데 언제까지 기다리냐는 거야.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15분의 10일 갖고 계신 분도 별로 그렇게 협상하지 않아도 저기는 손해볼 일이 없는 상황이 될 것이고, 그렇다고 사고 싶다고 하더라도 1,500만 원 이상을 주고 산다? 저는 그럴 일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모르겠어요. 저기서 더 유찰돼가지고 한 700만 원, 800만 원 정도다? 그러면 한 1,000만 원 정도에 사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이거를 1,500에 사서 뭐 2,300에 판다? 이런 거는 맞지 않다고 봐요. 보통 저 토지를 활용하고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은 지분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은 저 토지는 다 내 거다라고 생각을 하지, 여만큼은 네 거, 저만큼은 내 거 이렇게 생각을 안 해. 그리고 저분이 살려고 마음을 먹었으면 벌써 샀지 저게 나오지를 않거든. 근데 너무나 지금 입찰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이 착각을 많이 한 것 같네. 그렇죠. 아직은 이제 처음이다 보니까 좀 물건을 더 많이 보셔야죠. 그리고 어쨌든 100%는 없어요. 100% 내가 이기는 게임은 없지만 그래도 내가 안 됐을 때 플랜이 있어야죠. 그렇지. 실패했을 때 플랜이 있어야 그래야 입찰을 할 수 있는 거지, 내가 무조건 공유자에게 팔 거다 요 하나의 전략만 가지고 있다가 정말 평생 내 거가 될 수 있는 거죠. 판다라고 하게 돼가지고 만약에 심리적으로 위축을 하게 되면 1,500만 원에 사서 500만 원에 던질 수도 있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자기가 그게 손실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문제인 거지, 그렇게라도 팔 수만 있으면 팔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 분명히. 누구는 또 비싼 경험을 한번 해보겠다고 또 이런 걸 낙찰받아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발 돈 내고 비싼 경험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돈이 되고 좋은 경험을 하셔야죠. 가격을 뛰어넘는 입지는 없어요. 가격을 뛰어넘는 입지는 없어도 이 흐름과 상황을 놓고 보면 손실을 볼 것인지, 아니면 이득을 보더라도 유리한 위치에서 이득을 얻을 것인지, 아니면 정말 사정사정 빌어서 이득이 조금 남을 것인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때가 있거든요. 어느 쪽을 선택하는 것은 본인의 자유지만 옆에서 보기 좀 딱해요, 그런 거는. 자, 경매 너무 쉽게만 보지 마시고요. 항상 돈이 되는 쪽으로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출구 전략은 정답은 없지만 정황이나 상황상으로 물건 분석을 좀 많이 해야 다양한 방식으로 또 다양한 방법으로 나오기도 합니다. 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